아파트값 오차 파동,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집 팔라고 하질 않나? 금리는 또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양도세, 보유세까지 중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저는 이 아파트값 오차 파동, 이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과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부동산 역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대혼란기에 들어갔습니다. 5차 파동의 복습이냐, 아니면 6차 파동이 시작되는 거냐, 뭐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면요, 2026년 저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집값은 끝났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공급 부족으로 폭등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이 수없이 교차합니다.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근데요, 집값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0년 전에 부동산 책의 바이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파트값 5차 파동 책에서 예견한 것처럼 그 임계점에 다다르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2026년 데이터와 과거 파동 이론을 정밀하게 대응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야 될 땐지 아니면 팔고 도망쳐야 될 땐지 그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꺾었던 결정적인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파동 책에서는요,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딱 한 가지 상황에서는요, 시장이 꺾였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규제의 누적의 효과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죠. 누적된 규제가 엄청 심했습니다. 이게 뭐 대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원칙은 없고 대책만 계속 나왔죠. 유례 없는 고금리가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때 제2금융권으로 갈아타신 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시죠? 엄청난 고통의 압박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해머가 머리를 내치자마자 가장 큰 폭락이 왔습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금융 정책으로 하락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상급지만 폭등했었죠. 의외로 윤 정권 때도 문 정권 때랑 좀 비슷했어요. 그리고 현재 2026년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규제의 뚝이요, 팍 터지면서 폭발적인 랠리가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5차 파동대 2026년, 이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이 전세가 폭등이 매매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임대차 2법, 그 6년차 전세 매물 실종됐죠? 이거 역대급으로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공통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규 물량이 부족합니다. 공급 절벽이죠. 2022년, 23년에도요, 착공 급감으로 인해 가지고 2026년이 지금 그 영향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착공 못한 것들 지금 공급이 없는 거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가계 부채가 좀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DSR 규제를 통해서 가계의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있어요. 또 다른 차이점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집단 구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뉴홈이라든지 청약 3040들이요, 지쳐가지고 신축 갈아타기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공급입니다. 공급. 2023년 공급 급감이 2026년도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요, 지금 신축이 아주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26년 현재 원인, 왜 다시 움직이는 걸까요? 집값이 요동치는 거는 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그 책의 핵심 논리 중에 하나죠. 인플레이션으로 건축비가요 40%가량 이상 뛰었습니다. 이게 역사는 반복돼요.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분양가가 제일 싸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랬었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공포가 사라지고요. 이 정도 금리는 감당이 가능해. 이런 심리가 확산이 됐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역설. 3기 신도시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친 무주택자들이요. 기존 아파트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4부입니다. 결과와 미래 예측입니다. 6차 파동은 올까? 자, 그럼 결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 예측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하반기 서울하고 수도권 핵심 지역은요. 슈퍼 양극화가 일어날 겁니다. DSR 규제 때문에 돈 있는 사람만 사고요. 돈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거죠. 특히 마용성, 강남 3구 여기는 그냥 신고가를 계속 경신할 겁니다. 중기적인 예측입니다. 2027년에서 2028년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가 되겠죠.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요.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에 압박이 오겠죠.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될 겁니다. 5차 파동의 끝은요. 금융위기였거든요. 이번 사이클의 끝은 가계부채의 임계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현재 상황은요. 5차 파동의 복사판하고 흡사합니다. 다만 과거처럼 전국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입지별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6차 파동의 초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기회, 모두가 환호할 때가 끝!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2026년도는요. 공포와 환호가 뒤섞여 있습니다. 혼돈의 상태죠. 이럴 때일수록 숫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공급 물량과 전세가율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요.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투자의 이정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